철없는 게 아니라 낭만적인 거예요. 퇴사와 함께 10여 년의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부모님이 계신 지방의 본가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도시, 서울과 이별의 감성을 추스를 새도 없이 부랴부랴 1톤 트럭과 아빠의 카니발에 이삿짐을 꽉 채워 군산으로 내려왔다. 내 나이 31였다. 현재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는 장고의 마지노선을 정해두고 그에 따라 놀고 먹거나 노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이다. 퇴사하고 막 본가에 내려왔을 당시 부모님은 내게 계명을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나의 퇴사가 그들에게 그토록 충격적이었나 싶어 역으로 충격적이었다. 부모님은 나를 본래 이름으로 불렀다가 또 가끔은 계명시키려고 받아온 이름으로 부르곤 한다. 이전 직장에서 한 동료가 내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었다. 바로 이 구역의 핵인싸였다. 아마 그녀는 나를 꽤 활발하고 외향적인 인물로 해석하여 칭찬의 의도로 붙여준 것일 테지만 그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나는 그것이 좋게만 느껴지진 않았다. 당시에는 회사 사람들과 지방에 있는 가족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 경력은 물경력이 되어갔고 인간적인 친밀감만이 내게 남았다. 일에 대한 만족과 자신감 부족은 결국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되었다. 결국 약 5년이란 시간 동안 온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애정을 쏟았던 직장에서 퇴사하였다. 그림쟁이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간다. 원래는 만화를 그리고 싶었다. 가끔 내가 무얼 하고자 하는 인간인지 혼란스럽기도 하다. 32. 어쩌다 보니 애매한 나이에 애매한 상태가 되었다. 어떤 결핍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은 언제나 중요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이 모든 것이 꼭 자신을 마모해 나가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문득 내가 뭘 좋아했었지라는 물음을 따라 시간을 돌이켜 보았다. 어른이 되어가는 순간을 종종 마주하고 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면서 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시선이 닿게 된 맥락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이 가능해지기도 하는구나 싶었다. 퇴사는 하기 싫은 일을 계속 참아내는 과정에서 자기 연민과 염세주의의 나 자신을 더 이상 담아두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서 시작된 결심이었다. 내려오자마자 이곳 군산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새로운 생활터에 마음을 주지 못하고 이방인의 시선으로 시간을 방황하기도 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일상은 더 잔잔해졌지만 마음에는 더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었다. 이제야 영겁의 굴레와 속박 속에서 미처 발견치 못했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온다. 10여 년을 떨어져 살다가 다시 함께하게 된 가족과의 일상은 매 순간 낯설면서도 신선했다. 집 근처에 작은 작업실을 얻게 되었다. 나는 이곳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고작 월세 26만원짜리 공간이지만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공간이 오히려 이마저도 사치스러운 게 아닐까 느껴질 정도로 기쁠 뿐이다. 우연히 엄마의 일기를 본 적이 있다. 한참을 그 수첩을 붙들고 홀로 배가 아프도록 웃다가 동시에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다. 우연히 보게 된 엄마의 일기장을 통해 가족에게 있던 지난 10여 년의 공백과 거리감이 내게만 아쉬웠던 것은 아니었구나 알게 된 것 같다. 이런저런 가치관의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등으로 부딪힐 일투성이지만 그로써 서로를 알아갈 일도 많아졌다. 사실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겠다고 부딪히는 과정이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삶이 뜻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언제나 최소한의 바람은 있었던 것 같다. 이 삶도 어느새 적응이 끝나고 익숙해지는 순간이 오면
다시금 권태롭게 느껴질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살아가 보려 한다. 그런 날이 있다. 다들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갑자기 마구 궁금해지는 날. 그런 날이면 괜히 SNS에 묻고 답함 기능을 활용해서 허공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내 세상 밖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음에 감사해지는 순간인 것이다.